네, 침몰 3년 만에 해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인양 작업.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변수는 없는 건지 진춘택 해남구조대 상임위원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호 선체가 모습을 보인 지 13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저희도 앞서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현재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그 6m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거의 9m, 10m 정도 올라온 걸로 지금 보이고요. 이제 거의 다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은 13m가 되면은 플로팅 바지선이 반잠수정 바지선이 들어가서 이제 하기 위한 그 수심이 그 한 8m에서 9m 정도 되면은 그것이 들어가서 이제 안착을 시킬 것인데 지금 그 그림상에 봤을 때는 10m 정도, 9m에서 지금 10m 정도의 그 물 위로 나와 있지 않나. 지금 6m보다 더 보여지네요. 지금 봤을 때. 예. 애초에 오전 11시면 13m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가능할 거라고 했었는데 작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변수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앞으로 어떤 변수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작업을 하다가 잠깐 그 중단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 와이어가 66가닥이 지금 설치가 양쪽 그 현측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렇죠. 이 와이어 가닥이 지금 비스듬히 된 상황에서 올라오면서 장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 양 옆에 있는 바지선이 붙지 않았나. 붙어서 지금 세월호와 가까이 마찰이 생기니까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그 중심 조절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저 작업이 조금 지연이 됐고 지금 거의 다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6m, 오후 2시 기준이 이제 6m였는데 지금 이제 예상하시기로는 한 9m에서 10m 정도 올라왔을 거다 예상을 하신 거 보면 일단 간섭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지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9m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지금 앞으로 작업하는 데는 더 이상의 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제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좀 작업 진도가 좀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예상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13m까지 올리는 데는 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11시 정도 돼서 그 13m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 현재 저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런데 세월호 폭이 22m에 이르는데 13m만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그 폭이 22m고 길이가 140m입니다. 세월호가. 그렇죠. 지금 그 반잠수정에서 그 세월호를 안기 위한 그 반잠수정 물 깊이가 한 9m 정도, 10m 정도, 13m가 지금 그 올라오게 되면은 한 9m 정도가 물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한 1m 정도 여유가 있음으로 해서 그 반잠수 바지선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3m로 계산적으로 하지 않았나. 간섭 현상 같은 이런 변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변수는 또 날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파도가 1m 이상만 불어도 인양 작업이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간섭 현상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파도가 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선박이 물 위에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세월호 선체와 지금 인양선 잭바지와 같이 그 충돌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 간섭 현상이 지금 조금 전에도 올리다가 장력 때문에 지금 그 작업선이 붙어서 충돌 때문에 좀 작업이 지연됐는데 파도가 침으로써 그런 것이 더욱 더 심하게 느껴지면은 또 무슨 와이어가 끊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들어온 소식을 좀 보면 오후 5시 기준 지금 8.5m까지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추 거의 비슷하게 좀 예상을 제가 하시네. 본 그대로 좀 이렇게 거의 맞아 들어가네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애초에 플로팅 독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스트랜드 잭이라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정확하게 어떤 방식인가요? 플로팅 도크는 지금 그 천안함 예. 할 때는 지금 천안함이 반 갈라져서 지금 따로따로 인양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중량이 얼마든지 체인을 걸어서 인양할 수 있는 그 중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 지금 이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근 10,000톤 정도, 8,000톤에서 10,000톤 정도를 개선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 체인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스트랜드 잭 바지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그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와이어를 걸어서 에어 포켓을 에어를 넣어서 무게 중심을 좀 약하게 해서 올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그 한 7, 8개월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이 공법을 사용해서 지금 인양하는데 그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일단 이 세월호 선체를 13m까지 올리는 게 이게 인양 작업의 1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13m 인양 올리는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13m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그 바지 반잠수 바지 운반선을 지금 거의 다 그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그 바지선 옆에 그 완벽하게 고박을 해서 그걸 그 운반선 옆에다가 갖다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갖다가 정확하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잭 바지선을 분리를 해서 그 바지선이 그 목포 신항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지금 현재 인양 작업을 진행 중인 업체 중국 상하이 셀비지도 어떤 업체인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세계적으로 그 선진 국가들은 그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살베지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요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했는데 중국 살베지 회사도 그 많은 그 이런 인양을 했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금액상 모든 여건이 뭐 자세한 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하이 살베지가 많은 그런 실적을 올려갖고 선택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반잠수함식 선박에 얹어둬서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 옮기는 작업이 인양 작업보다 좀 더 까다롭고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힘든 것이 그 세월호 인양하는 것이 제일 힘드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거의 60, 70%, 80%가 그 얹어졌다면 거의 다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끌고 가는 과정에서 기상 악화가 생긴다든가 뭐 선체가 움직여서 뭐 돌발 사항이 벌어질까 해서 걱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그 끌고 가는 데는 그 기상 여건이라든가 내일 모레까지는 아주 그 뭐 무난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드러난 세월호 선체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많이 녹슬기는 했지만 3년치고는 그렇게 많이 부식되지는 않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부 상황은 들여다보면 조금 많이 다르겠죠? 지금 그 쇠란 것은 물 속에 있으면 그렇게 빨리 그 부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 위에 나왔을 때 공기와 접촉이 됐을 때 그 산화 녹서는 것이 빠르지, 물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막 그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한데 거기에는 뭐 뻘이라든가 그 플랑크톤 그 뭐 조개류들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하다가 걸어 다니고 뭐 작업하다 줄에 시달리고 하다 보면은 좀 기스가 갔는데 그렇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게 보여지고요. 속 내부는 아무래도 합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장식을 해놨을 겁니다. 그런 것은 오래됨으로써 나무가 뭐 조류에 좀 움직이고 또 자체에 불어서 무게가 있다 보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지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아주 그 상태가 양호하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럼 목포 신항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면 어떤 작업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지금 목포 신항 그 육상 부두에다가 그 레일 설치를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4월 뭐 5, 6일쯤 뭐 1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 현장에서 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고 거기에서 준비 과정,
쉽게 말해서 육상에서 레일이 와서 그 바지선에 있는 그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리지 지금 현재에서 출발만 한다면은 목포항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뭐 한 오래 이틀 걸리지 않을 20시간 것이다. 정도 출발을 하면 20시간 정도 그 예. 4노트, 5노트를 계산했을 때 예. 걸리는데 기상 악화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목포 신항 그 근처로 가게 되면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렇게 뭐 그 영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파도가 그렇게 치지도 않고 근데 가는 데는 무난한데 거기 가서 작업하는 육상에 올리는 작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죠. 예, 육상 위에 올린 다음에는 그럼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까? 육상 위에 올리면 그 뭐 할 일이 많죠. 이제 그때부터 뭐 시작인데 일단 뭐 방역 세척 작업 같은 뭐 것도 세척 작업에서부터 뭐 시신 그 수습 뭐 다 찾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완벽하게 그 보존 또 해야 되고 예. 그 과정은 뭐 지금 그 저기 인양 업체에서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 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오늘까지 저 13m 위로 13m를 올린 다음에 예. 그 운반선까지 올리는 것이 최대의 관점이죠 지금. 예, 그리고 아무래도 예단하기는 어렵고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시신이 아직 선체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시신이 그 선체 안에 그 얼마나 있다고 가정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 사고 초기 때의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 배가 침몰을 하면서 예. 사람들이 그 생존자가 살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안에 있다면은 스스로 빠져나온다는 것은 좀 어렵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안에 속에서 많은 그 300구의 그 시신을 예. 인양 안 했습니까? 예. 그 대단한 그 성과죠. 그런데 그 혹시나 그 외로 또 어떻게 이런 사이에 있는 것을 확인을 못하고 있다면 그 안에 거의 다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현장 주변에 펜스도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떤 그 미습자 그 유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펜스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시신이라든가 뭐 유류품이 아니고 그 세월호 속에 있는 그 유류 기름 정도 기름 이런 유출을 것이 막기 위한.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예.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수중에서 그 조치가 다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네요. 그러면은 만에 하나라도 올라왔을 때 그 기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토막 펜스를 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뭐 유류나 시신 그 유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름 유실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펜을 설치를 하는 걸로. 예, 세월호 인양이 애초보다 9개월이나 늦게 또 인양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인양이 늦어졌다고 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9개월을 그 궁금해하는데, 처음에 예상할 때는 그 뭐 어디 조금은 여유는 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8, 9개월이 그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그 원인은 첫째 그 인양 방법 공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죠. 처음에는 플로팅 도크를 사용해서 체인을 걸어서 들려고 그러다가 들리지가 않으니까 뭐 선체에 찢어지는 부분도 있고 몇 번 수정을 하다가 결국은 이 방법으로 생각했는데 이 방법이 과연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의 시행착오가 많아서 지금 9개월 정도, 8개월 정도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까지 진준택 해난구조대 상임위원장과 세월호 인양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